주식의 인싸가 되고 싶다면 공부해라. 제가 오늘 고수님의 열정적인 강의를 듣는데 저 혼자 들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특별히 친구 하나를 데려왔는데 어떤가요? 그럼 너무 멋있는데요. 안녕.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어떤 주제로 강의해 주실 건가요, 고수님? 오늘 반도체 중에서도 특히 지금 핫한 섹터가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D램 반도체와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가 있고요. 비메모리 반도체에는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쓰게 되면 CPU, GPU라는 것이 있고요. 차량용 반도체가 있고요. 냉장고나 TV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AI 반도체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시장의 지금 35%를 차지한다면 65% 차지하는 것이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고요. 코로나19 이후로 노트북 수요가 강해졌고요. 그 다음에 가전제품의 수요가 강해지고 차량이 의외로 많이 팔렸어요. 작년 트럼프 정부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는 SMIC 기업이 블랙리스트라가 제재를 받았어요. 또 하나가 비메모리 반도체의 대장이었던 일본의 기업이 몇 개월 전에 화재가 났습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그 반도체가 없어서 지금 당장 차량을 생산하는데 중단할 정도까지 돼서 일본의 도요타라든지 독일의 폭스바겐, 미국의 포드나 GM 같은 경우에 대만 TSMC에다가 그걸 요청을 한 거예요. 생산은 줄어들었죠. 거기다가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점점 커지다 보니까 기업들이 감당이 안 된 겁니다. 지금 앞으로 수요가 어느 정도로 커지냐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자그마치 375조인가요? 이 정도로 커집니다. 앞으로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아마 메모리 반도체 70%를 차지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빠른 속도로 지배할 거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비메모리 반도체를 좀 더 매수해 보면 더 큰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을까요? 예, 비메모리 반도체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습니다. 왜?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아직은 없었다는 거죠. 대한민국 상황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불과 삼성전자가 4%뿐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빠른 속도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삼성전자가 2030으로다가 비전을 발표해서 133조를 지금 연구비로다가 65조, 나머지 75조는 비메모리 생산하는데 투자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돈이 커질 것으로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가 세계 점유율 4위까지 올라갔다는 것도 전기차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그 자율주행이 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반 차 같은 경우는 보통 반도체가 200개 내지 300개 이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자율차로 들어가게 되면 반도체 개수가 최소한도 2,000개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럼 앞으로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시장에서. 다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건, 소부장에 대한 건 너무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 일반이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내 기업 중에 예. 주목해볼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또 있나요? 많죠. 이제 삼성전자가 물론 대장입니다. 그게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퀄컴에서 사들였는데 이제는 독자적으로. 차량용 반도체도 지금 이 삼성전자가 만들지만 이제 중소기업으로서 갈 수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차량용 반도체는 이제 해성 DS도 있고 칩셋미디어도 있고요.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은 오디텍이라고요.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그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리드 프레임을 만드는 기업으로다가 영업이익률도 점점 커지고 있고요. 자율자가 되면 더더욱 필요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아마 더 좋은 수익 가망성이 있어서 욕심내지 않고 분할 매수로 가신다면
호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말고 전력용 반도체라고 꼭 분리하면 좀 어렵지만 DB 하이텍이라고요. 뭐 TV라든지 이런 것에서 이제 전력을 감할 수 있는 반도체 개발을 해서 하는데 특히 파운드리 사업은 8나노급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면서 일감이 밀려서 그야말로 주문을 갖다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 1년, 내가 주문을 하게 되면 1년 정도 밀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호재가 있어서 앞으로도 더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그 SF의 반도체가 조금 이제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상한가 진입하고 그 왜 그랬냐면 이것도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되고 비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되는데 현대자동차가 레벨 3 자율자동차가 이제 완성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SFA 반도체에서는 현대차에다 납품하기 위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해서 그걸 납품하겠다. 이 정도까지 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그 종목을 분할 매수로 간다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들 중에서 가장 좋은 걸 꼽는다면? 지금 제일 꼽는다면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서서히 반등하니까 가장 좋은 종목은 해성 DS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저가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텔레칩스가 모회사를 갖고 있는 이제 칩스앤미디어가 차량용 반도체로 또 좋고 부실 기업은 절대 저는 얘기를 안 합니다. 앞으로는 더 수익 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섹터 중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양재원 교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양재영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린이가 잘 이해한 것 같나요, 교수님?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했으니까 아마 이해는 갔을 것으로 봐요. 비메모리 반도체 살 거야? 살 거야?